임차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오늘 26일까지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110kg에서 104kg, 약 6kg가 빠졌습니다. 운동을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운동은 어제 바로 앞에 집 앞에 헬스클럽을 등록하였고 이제부터 좀 다시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살이 빠진 이유는 2018년도에는 술을 먹을 계획을 세웠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정도 먹었는지, 보통 먹으면 소주 한 5병 이상,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한 2병, 막걸리 2병 정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1일이 되면서 술을 끊고, 물론 끊진 않습니다. 모임 가면 적당량 이렇게 마실 생각인데 거의 이제 뭐 혼술 이런 것은 이제 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술을 약 한 25일 정도 안 마셨는데 술 안 먹다 보니까 먹는 것도 줄어들고, 특히 막걸리, 과자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이어트의 핵심은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 때문인지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했었지만은 며칠 전부터는 조금 체력이 회복되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술을 많이 먹으면서도 이렇게 자전거를 탔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중단하고 주로 누워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살이 빠지고 또 회복돼서 이제 가까운 집 앞에 가서 가볍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은 또 피트니스 업계에서 약물 문제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물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잠재해 있었던 문제입니다. 약물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뭐 혈관 합장인가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뭐 지방을 연소하는 그런 약물들, 뭐 심장을 빠르게 한다거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누지나 이런 약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뭐 일반인들이 지금 이 운동법은 일반인들의 운동법인데 제일 하지 않을 것이 첫째 이제 약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괜히 개인 PT가 유행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운동에서 여유가 없다, 운동에서 뺀 살은 여유가 없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계속하면 여유가 없지만 운동을 중단하면 여유가 심합니다. 운동은 약물을 복용하지 그 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몸이 나빠진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집니다. 다른 약품류, 식품과 약품, 뭐 비타민과 미네랄 종류가 아니라면은 그걸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기타 심혈관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동으로 그 체형을 유지한다면은 건강도 유지하면서 또 뭐 피부나 외모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좀 활력도 생기고 또 뭐 면역도 올라가고. 그래도 운동도 또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도 떨어지고 노화도 촉진되고, 또 먹는 것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 PT 문제 같은 경우도 운동을 피트니스 직업인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몸을 이렇게 발해서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하기에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일반인들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유지비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 좀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 뭐 내추럴인가 약물인가 뭐 이런 여지가 있는데, 운동을 그 보디빌딩 선수처럼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많은 시간을 선수처럼 투자한다면 내추럴 운동 선수처럼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술도 마시고 또 단백질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공급하고 또 뭐 이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의 운동법은 그런 어떤 개인 PT에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 개인 PT를 할 경우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얼마나 유지할지,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해서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일단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술도 마시고 때로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하루 3끼 먹고 하루 3끼 정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먹으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체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운동 계획이 좀 그런 그 바디빌딩 선수라든가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획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몇 개월에서 효과를 보겠다, 그리고 중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어차피 실패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돈을 투자도 좋고 PT도 좋고 다 좋고 뭐 다이어트 먹는 거 하루에 뭐 4~5번씩 뭐 밥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단될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만약에 내가 헬스클럽을 등록한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 계획. 단기적으로 뭐 몇 개월 안에 스킬을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그런 무리한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니겠다, 계속해서 다니겠다 하는 그 어떤 담대함과 인내력, 끈기,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처음에는 오랜 시간 운동했어도 안 되고 자기 몸의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고 기술이 딸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술이 없어도 계속 시도해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특히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직접 해보면 충분히 시간만 투자하면 운동 스킬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갖춰야 되지만은 아주 정교한 자세까지는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가 없으면 또 이 체형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터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운동한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유튜브도 한 번씩 관측해보고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스킬 정도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뭐 전문적인 바디빌딩 선수의 포즈 이런 거는 별로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먹는 것이라든가 약물, 이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여러 번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주입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근육이 많이 한 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힘쓰서 쓸 일도 없고 건강 목적이나 어떤 그 적절한 티셔츠 몸짱 정도,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운동을 확 줄여도 충분히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이게 그걸 역치라고 한가, 역치. 그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점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운동하러 갔을 때 편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즐기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너무 열심히 하면은 중단하기도 쉽고, 너무 마음이 앞서면 이게 결국에는 마음과 머리가 앞서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천천히 치밀하게 임계점과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물 같은 경우는 약물 부작용들을 보면은 일단 간, 신장, 심혈관 계란, 심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작용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남성 호르몬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체내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먹다가 뭐 휴직이나 이렇게 중단이 있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고 늘어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가슴이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이고, 또 뭐 굳이 그 정도 부작용은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부작용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커졌을 때 약물을 하지 않으면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중독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항상 종교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중독과 심리적 부작용,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물을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물을 할 때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약물을 해라.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보완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운동을 할 때 굳이 이렇게 약물을 먹으면서 몸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그렇게 쏙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이렇게 그 지방을 빼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외모가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과 지방이 빠지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지방을 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장지방이 문제고, 복부지방 안에 내장지방이 문제고, 그 외에 피하지방, 내장 외에 박혀있는 지방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하고 면역도 높고 방어력도 좋으며 여러 가지로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혈관계에 직접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보면 보충적으로 기근에 대비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일반인이 운동할 때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스킬을 배우려고 너무 서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또 운동을 너무 고강도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또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스톱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정도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운동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운동도 되셨으면 보기 좋고 뭐 또 효과 있는, 너무 정교한 자세 이런 것보다는 그 정도로 자기 만족으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